제가 한 20년 전에 샀어요, 땅을. 그런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아, 이게 가격이 안 오를 땅인데 내가 잘못 산 거야. 20년간 땅값이 전혀 오르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나 착각했어 라고 20년 뒤에 그것을 주장하면 되겠어요? 안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 취소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. 통상적으로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, 10년이 넘으면 청구할 수가 없고요. 미성년자의 경우는 어른이 되고 난 뒤에 3년이 넘으면 할 수가 없고요. 착각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착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미성년자가 네. 성인이 됐는데 네. 이 3년이 지났을 때 네. 3년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. 그렇죠.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. 3년 이내일 수도 있고 10년 이내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. 그럴 때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계약을 하고 나서 네. 취소할 수 있는 그 계산을 해봤더니 10년 텀이 되는 것은 27세고 네. 그 다음에 어른이 된 날부터 치면은 만약 22세다. 네. 그러면 먼저 도래하는, 더 빨리 도가하는 이것이 취소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됩니다. 그래서 그건 상황마다 경우의 수가 다를 수 있는데 네. 실무적으로는 거의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보통 많이들 이용합니다. 취소는 또 방법에 큰 그 제한이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내용 증명이라든지 등기로 할 필요도 없고요. 네. 내가 취소한다라는 그 취지만 전달되면 계약은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. 상대방이 이걸 방어하고 싶으면 소송으로 다시 해야 되겠죠. 교수님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? 사실 이제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지명이나 동이나 네. 또 거래 금액 등을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그 당사자라든지 네. 연구자들은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대략적인 약칭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순천시에 있는 그 저전동 쪽에 있는 약 13억 정도 되는 시가의 네. 어떤 상가 건물 매매건이 있었습니다. 네. 매매건이 있었는데 13억이니까 계약금을 얼마 그랬겠어요? 1,300만 원? 10%잖아요. 13억이요? 1억 3천이요? 그렇죠. 네. 1억 3천의 계약금을 걸었던 겁니다. 네. 그런데 1억 3천의 계약금을 걸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잘못 샀다는 생각이 든 거죠. 사실은 이제 이것은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대부분 부동산을 사면 네. 땅을 사거나 집을 사면 주변 사람들이 막 축하해줘요. 아니면 배 아파해요. 배 아파요. 맞습니다. 절대 잘 샀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제대로 알아봤느냐, 왜 샀느냐, 비싼데 샀다. 이렇게 다 딴지를 겁니다.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4층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. 그것도 아마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주변에서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. 사신 분이. 잘못 샀다. 그리고 그 구도심은 그 건물과 건물 사이가 벽 하나로 보통 지어져 있어요. 이것을 우리가 합벽이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합벽이 된 상태에서는 나중에 증축을 하거나 철거하고 다시 지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전체 올 리모델링을 하기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토지의 어떤 모양도 그렇고 그다음에 건축 설계를 의뢰해봤더니 용이치가 않고 주변에서는 잘못 샀다 그러고 구도심은 땅값이 떨어지는데 왜 샀냐 그러고 미친 거죠. 네. 그래서 정중하게 부탁을 한 거죠. 왜냐하면 계약을 내가 포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? 해약금의 기능을 발휘해서 네. 1억 3천을 포기하고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포기하기 너무 금액이 크잖아요. 그래서 부탁을 한 거죠. 내가 좀 잘못 판단을 갔다. 그래서 계약을 좀 무르고 일부만이라도 좀 돌려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당연히 저쪽에서는 안 된다고. 그렇죠. 노했죠.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착오에 의해서 나는 취소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인정이 돼버리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고 갑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. 이건 또 무슨 신의 장난인지 그 매도자 측이 법률가 집안이었습니다.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거였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, 즉 1억 3천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. 만약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권리를 받겠다 한다면 충분히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. 예를 들면은 잔금 대출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뭐 대출이 건물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잔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. 네. 이런 부분을 내가 잘 몰랐다.
라든지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건물 합격의 문제로 나중에 증축, 즉 내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제한이 있더라.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내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. 그러면 그분은 사고로 인해서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말씀인가요? 모르는 건 아니고 이제 몰랐겠죠. 몰랐는데 이제 제가 그런 조언을 해드렸어요. 네. 그래서 정 억울하시면 이 방법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했는데 상대 측이 나오는 어떤 그런 그 강도와 그 법률적인 어떤 그런 그 들어온 압박이 포기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사전에 특약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혹시라도 계약을 깰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쨌든 산 사람이 조금 더 실수한 거니까 계약금을 다 받지는 않더라도 그 중에 뭐 60%나 70%는 받을 수 있다라고 써놨더라면 이제 재산적인 어떤 큰 피해에서 많은 손실을 방어할 수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렇게 착오 취소뿐만 아니라 이런 그 계약금의 해약금, 특약 같은 이런 많은 것들은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일일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. 왜냐하면 창피하거든요. 계약을 잘못해서 뺏겼다 이렇게 하면. 그래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. 그래서 특히 계약서의 계약금 그리고 특약 그다음에 취소에 대한 것들만 정확히 강구한다 하더라도 많은 구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고 실명과 특형 상호는 거론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혹시 그러면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? 일단은 제가 좀 에피소드로 말씀드렸지만 그 전문가의 견해를 많이 들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든지 또는 세법, 그다음에 건축사라든지 각종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소한 그 돌다리 두드리듯이 하자 여부를 충분히 꼼꼼히 체크하고 시청 관계까지도 모두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겠죠. 나중에 그 매매 계약 시 주의할 사항을 한 번에 리스트로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러한 것을 모르진 않지만 사람이 한번 물건에 이렇게 꽂힌다고 하잖아요. 꽂히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. 내가 저 집이 하나 마음에 들어버리잖아요. 저기 하자가 또 100만 얘기를 해도 결국은 다 살더라 이 말이죠.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물건, 마음의 물건이 나타났을 때 냉정해지고 침착해져야 된다. 주변에서도 충분히 그런 얘기를 사전에 얘기를 해서 충동 구매를 하지 않으면 가장 예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. 그렇죠.